이적 시장 벌써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겨울 이적 시장이야. 솔직히 셰시코랑 은베모랑 후냐랑 애들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온 것 같은데 벌써 겨울 이적 시장이야 벌써. 일단 이적 시장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즌 쭉 하면서 나왔던 맨유 영입 명단 선수들, 그리고 이적설 떴던 것들 가능성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쭉 톱아보면서 아모림한테 어느 정도 잘 맞을 것인가 이런 것도 관련해서 쭉 말씀드리고, 일단 메인 주제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 타겟들이 어떻게 될까. 딱 지금 촬영하는 일정이 12월 29일이거든요. 금일 기준 시점으로 이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릴 거라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적설 말씀드리기 전에 맨유에서 필요한 보강 포지션 이건 확실하죠. 3선 그리고 좌윙백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이 순서이네요. 필요한 영입생 프로필이.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뎁스 많이 심각하죠. 브루노, 카세미루, 마이누, 우가르테인데 브루노 현재 부상으로 3주 아웃. 카세미루 정도가 그나마 이제 레귤러하게 뛰어줄 수 있는 자원. 근데 또 어차피 카세미루 선수도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기정사실입니다 사실. 카세미르 선수가 지금 받는 주급의 반 이상을 깎지 않는 이상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빠이빠이 칠게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카세미르 대체자도 확실히 필요하고요. 어차피 또 이제 마이누 이 새끼는 브루노 부상 당하면서 써보려고 했더니 마이누도 같이 누워버려가지고 이건 그냥 마이누 업보야 이거. 마이누는 본인이 본인 무덤 판 거야 지금. 출전 시간 부족하다고 해서 어떻게든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본인이 누워버리니까. 저는 부상 관리 이런 것도 사실 선수의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누도 일단 지금 부상이긴 한데 곧 돌아오긴 하죠. 우가르테 사실 우가르테는 빼고 봐도 돼가지고 일단 3선 뎁스 이 정도입니다. 근데 맨유가 지금 투미드를 쓰는 상황에 이번 시즌 챔스를 나가길 원하는 현재 상황 3선 영입을 한다면 현재를 보는 거일 수도 있고 또 플러스 알파로 카세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 끝나고 빠이빠이가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영입도 될 수도 있어서 3선은 겨울 이적 시장이든 여름 이적 시장이든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데 현재를 위해서 겨울 이적 시장에 3선 하나 데려오는 것도 챔스권 경쟁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콜리어 임대 복귀 맞습니다. 오피셜로 콜리어도 부상 때문에 WBA에서 임대 복귀를 했는데 근데 콜리어도 솔직히 전력 자원으로 보긴 힘들죠. 애초에 지금 2부 리그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에서도 주전을 못 먹었던 선수라서 어차피 2부 리그 임대 가 있어도 주전도 못 먹고 출전 시간도 없고 심지어 부상까지 당해서 그래서 이제 복귀를 시킨 거지. 지금 콜리어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뎁스 멤버로 치긴 빡세고요. 일단 3선이 일단 가장 필요한 포지션이 될 거고 좌윙백 관련해서도 도르구, 발롯 그리고 말라시아랑 레오는 빼고 봐야죠. 아예 빼고 봐야 합니다. 레오는 뭐 니스 임대설이 약간 있긴 한데 그것도 지금 조금 들어간 상태고 말라시아는 뭐 알아서 해라 너는. 맨유 선수인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2명 빼고 돈다면 이렇게 2명인데 여기에 뭐 루크쇼도 굳이 끼워 넣자면 넣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빼고 본다면 이렇게 2명. 달롯은 일단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른쪽에 쓴다고 가정하면 도루구 하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도루구를 백업 멤버로 치자면 주전급 좌윙백이 한 명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번 시즌 겨울 영입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3선보다는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팩트고 어차피 도루구, 달롯 그리고 아모님이 4백을 쓴다는 가정하에 루크쇼까지 좌풀백에 쓸 수 있다 보니까 뎁스 자체는 조금 채워져 있는 느낌. 이번 시즌은 어떻게든 잇몸으로 땜빵 칠 수 있는 그런 좌윙백 뎁스 상황이라 일단 3선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가운데 스위퍼, 센터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공격진에 좀 더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겨울 영입을 과연 할지 미지수긴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관계를 아신 후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이적설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네베스가 요즘에 또 맨유 팬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베스 관련해서. 사실 네베스 관련해서 공실력 높은 소식 중에는 처음 뜬 소식이 해당 소식 사이먼 스톤발 소식이었고요. 세메뉴 이야기는 이따가 할 거라 네베스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면 맨유, 네베스 또한 1월 PL 이적 가능성. 이 뒤에 말머리도 되게 중요하죠. PL 복귀를 위해 주급 삭감 의향이 있는 네베스. 주급 삭감 관련해서는 네베스가 지금 사우디에서 말도 안 되는 주급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하든 유럽으로 복귀를 하든 일단 사우디에서 나오려면 주급 삭감은 당연히 해야 하는 수준이겠죠. 지금 현재 사우디에서 받고 있는 주급은 8억입니다. 8억. 맞아. 심지어 사우디는 세금 없는 주급이니까 세금을 다 면세해주기 때문에 세금 없는 8억.
살라가 리버풀에서 7억을 받고 있는데 네베스는 현재 지금 사우디에서 8억 주급을 수령 중이기 때문에 일단 주급 삭감을 할 의향이 네베스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먼 스톤발 소식 이후에 조금 더 최근 소식으로 로마노발 소식 브레이킹. 맨유는 후백 네베스 에이전트와 접촉해서 해당 선수의 영입 가능성과 현재 상황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하게 맨유가 선수 측하고는 접촉한 걸로 보여요. 에이전트와 접촉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일단 여기서 조금 더 봐야 할 점이 일단 구단과의 접촉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아릴랄과 맨유 자체적인 접근은 아예 없었고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아직 이적 시장 시작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일단 뭐 선수 측 에이전트한테 문의 정도 혹시 네베스 주급 삭감할 의향 진짜 있으신 거 맞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촉한 정도이지 구단과의 협상까지는 없고 근데 일단 네베스가 주급 삭감하면서 유럽으로 복귀할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베스 측과 접촉한 거겠죠. 예상 이적료는 한화로 따지면 약 3,400억 정도? 2천만 유로 정도? 그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충 정리 말씀드리면 후백 네베스 현재 아릴랄 계약기간 1년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릴랄도 재계약을 제시 중이긴 해요, 네베스에게. 근데 네베스는 계속해서 아릴랄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적료가 이렇게 싸질 수 있었던 거겠죠. 맨유 선수 측과 확실하게 접촉했지만 구단 간 접촉은 없는 상태.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은 막 엄청 높진 않아도 지금 맨유에서 겨울 이적 시장 기준 그리고 12월 29일 기준 삼선 영입 가능성 봤을 때는 그래도 네베스가 최상단에 위치한 건 팩트겠죠. 최근 소식으로는 삼선 관련해서 영입설이 많이 식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네베스는 지금 맨유 삼선 영입 명단 중에서는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베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장점으로는 프리미어리그 경험 확실하게 있는 선수고 그래서 적응도 되게 빠를 거고 또 어쨌거나 후방에서 조립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브루노가 막 후방 내려오면서 1차 빌드업 해주고 이런 부담감도 좀 덜어줄 수 있을 거고 어차피 네베스를 데려온다면 이번 시즌에는 브루노 짝으로 쓸 거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상황에 확실히 공격 시퀀스에서는 충분히 제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브루노 네베스 두 명이 투볼란치 짝을 이뤘을 때 수비적인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겠죠. 네베스가 6번 롤 보는 선수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막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라기보다 그냥 후방에서 경기 조립 잘해주고 롱패스라든지 반대전환 패스 정확도 엄청나고 이런 데서 강점이 있는 선수지 수비라인 보호 능력이라든지 후방 커버 능력 이런 측면에선 좀 부족할 테니까 또 이제 단점으로는 네베스 선수가 또 나이가 그렇게 젊은 편이 아니에요. 물론 97년생이 막 엄청 많은 나이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리셀을 기대하긴 힘들겠죠. 나이대 자체가. 그리고 또 지금 사우디에서 주급을 말도 안 되게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전성기에 접어든 나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주급을 사우디에서 받던 주급보다는 좀 깎겠지만 그래도 저는 네베스 데려오려면 지금 상황에 최소 3억 이상은 줘야 될 텐데 주급 3억 이상은. 근데 리셀 안 되는 선수고 이런 좀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냥 제 사견 말씀드린 거고 조금 더 사견을 추가하자면 만약에 2천만 유로에 주급 딱 3억? 저는 그래도 찬성하는 바이긴 합니다. 2천만 유로에 주급 3억 저는 찬성해요. 왜냐면 일단 이번 시즌 맨유가 저는 챔스권을 무조건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모림에게 어쨌거나 힘을 주려면 아모림이 빡세게 엑셀을 밟으려면 그리고 빡세게 지지를 받으려면 그러면 이번 시즌 챔스 티켓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 시즌에 챔스 티켓을 딴다면 여름 이적 시장 이적생 네임밸류가 달라집니다. 지금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앤더슨, 와튼, 발레바 이런 급의 선수들은 무조건 몇 명 데려와야 하잖아요. 여름에. 근데 챔스 티켓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챔스 티켓 없으면 또 어떤 똥꼬쇼를 해야 할지 몰라요. 진짜 삼선 다른 구단에게 다 뺏기고 그냥 앙상한 뼈만 남은 그런 생선 마냥 그런 친구들만 데려와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번 시즌 맨유 챔스 티켓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베스 2천만 유로에 한 주급 3억 그 정도. 그리고 지금 전성기인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브루노 짝으로 공격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기능해줄 선수기도 하고 또 프리미어리그 검증도 되어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망한다면 그래도 사우디 한번 가셨던 선수니까 후백 네베스는 그래서 이제 뭐 1, 2년 만에 망한다고 치면 사우디로 다시금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일단 네베스는 이 정도의 제 사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 선수가 세메뇨도 사실 이거 약간 억울한 게 세메뇨 관련된 영상을 며칠 전에 올렸었는데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이제 세메뇨 맨시티 선호가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댓글창에서 융단 폭격을 맞은 적이 있는데 세멘조도 맨유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딥하게 관심을 가졌던 건 팩트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세멘요 맨유 관련 영상 올리자마자 해당 소식이 떴고요. 온스테인 세멘요 맨시티 선호 띄웠고, 그리고 또 추후에 바로 또 파브리지오 로마노 막타 뭐 히어리고까진 아니더라도 대충 히어리고 순 정도 맨시티 앙투앙 세멘요 영입 며칠 내로 마무리 예정. 잉글랜드 쪽 기자들도 다 이제 세멘요 맨시티 거의 확정이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라 이미 구분능선은 넘은 상황입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그냥 맨시티 행이 기정사실화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맨유가 삼선하고 좌잉백 그쪽 포지션에서의 보강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메뇨를 맨유가 노렸던 이유도 그냥 좋은 매물 나왔으니까 혹시 맨유도? 이런 식으로 명함 한번 내밀었던 거지. 맨유 보드진도 지금 삼선이랑 좌잉백이 우선순위인 건 알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 막 세메뇨 쪽 포지션 뭐 공격진이라든지 이런 데가 급해서라기보단 그냥 뭐 영입 해봄직하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매물은 평소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확실하게 관심 가지고 했던 거지. 맨유도 일단 정신은 차리고 있다는 거. 보드진도 삼선이 그냥 최우선 보강 포인트인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드릴 선수가 이 선수 진짜 다루기도 싫은데 아유 진짜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일단 제 사견 먼저 말씀드리고 가자면 갤러거 오면 좆됩니다. 그냥 잉글랜드 우가르테라니까. 아니 브루노 대체자 자리에서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선수인데 근데 지금 브루노 짝으로 쓸 선수 후방 받쳐줄 선수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갤러거는 말도 안 되죠. 애초에 갤러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괜찮게 뛰었을 때도 첼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임대 갔을 때 그때 그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괜찮은 활약 보여줬었는데 그때도 심지어 2선으로 썼어요. 한 2.5선 2선 공격적으로. 그때 이제 잠깐 괜찮았던 거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첼시 복귀하자마자 걔 혐오스러운 폼 보여줬는데 갑자기 아틀레티코 호구 형님들이 갤러거 우리 뭔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면서 덥석 물어가 줬는데 심지어 이적료도 비쌌어 그때. 근데 지금 꼬마에서도 자리 못 잡은 상황. 일단 이런 이적설이 있긴 해요. 맨유가 짜증나는 게 코너 갤러거 측과 연락 지속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여름 이적 시장 때부터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도 그때도 이제 임대 영입을 노렸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 지속 중이라고 하고, 근데 꼬마는 완전 이적 아니면 협상하지 않겠다. 여름 이적 시장이랑 똑같죠. 그때도 맨유가 그냥 임대 찔러보게 했었는데 꼬마가 그냥 완전 영입으로 안 데려갈 거면 꺼져 해서 이제 영입이 실패했던 거라 지금도 꼬마는 똑같은 스탠스 유지 중. 아마 꼬마가 완전 이적 아니면 협상 안 한다고 한 거 보니까 맨유도 단순 임대겠죠. 아마 임대를 맨유가 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임대 찍먹 정도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완전 영입은 절대 안 되고, 근데 임대도 그냥 굳이 싶은 사실. 일단 갤러거도 딱 이 정도입니다. 임대 정도는 맨유가 노려보고 있긴 한데 꼬마 일단 fuck you 시전 중이고요. 제발 겨울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만 꼬마 형님들 이 스탠스 계속 유지해 주시길 제발.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드릴 선수가 울브스의 주안 고메스랑 그리고 아탈란타의 에데르송 이렇게 두 명인데 사실 이 두 선수가 이적설 뜬 게 거의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일단 이적설 관련해서는 해당 영상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해당 영상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거 이적설 나온 지가 한 달 전인데 이때 이후로 두 선수 다 이적설이 그냥 쏙 들어갔습니다. 관련된 소식 단 하나도 안 뜨고 있고요. 아마 최근 소식으로 미루어 보자면 이 두 선수는 조금 맨유에 관심이 옅어진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제임스 가너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짤막하게나마 설명드리고 가자면 확실히 이번 시즌 에버튼에서 본인을 증명하고 있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계약 기간도 일단 공식적인 계약 기간은 26년 6월까지 에버튼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FA로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6개월밖에 계약 기간 안 남았으니까 막 싸게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가너 맨유 유스 출신이고 팅그론 홈그론 있고 딱 맨유가 원하는 삼선 툴에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1년 연장 옵션이 달려있어요. 근데 가너 보면 지금 에버튼에서 주축 중에 주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그냥 가너는 27년이라고 봐야 돼요. 27년 계약기간을. 에버튼에서 연장 옵션 발동할 확률이 99%에 육박하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27년 6월까지라고 봐야 되는 선수라. 그래서 2년 남은 선수예요. FA는 말도 안 되고 어차피 FA로 데려오더라도 2년 이후를 봐야 하는 그런 선수고, 그래서 이 정도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지금 에버튼에서 10주축인데 겨울 이적 시장 기준으로 최소 이적료가 한 5천만 파운드 6천만 파운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데려온다고 가정한다면. 이것도 제가 약간 희망 행복회로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에버튼이 배짱 장사로 이거보다 높게 부를 수도 있고. 근데 가너가 이번 시즌 정말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과연 6천만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하나? 여기에는 좀 의문부호가 들죠.
근데 이제 가너 신봉론자분들께 드리는 좀 긍정적인 말씀은 제임스 가너 맨유에 10% 세론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른 구단에 판다면 에버튼이 먹은 이적료 중에 맨유가 10% 수익금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근데 만약에 맨유가 가너를 산다면 10% 할인 10% 할인이 되긴 해요. 일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적설 같은 거 보면 맨유가 조금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번 겨울에 이적은 조금 빡세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선수들이, 이 선수들도 너무 많이 여쭤보셔서, 앤더슨, 발레바, 와튼,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부터 맨유 팬들의 마음을 들끓게 만들었던 그런 선수들, 특히 발레바, 이 선수들 관련해서도 맨유 이 선수들 중에 한 명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겨울 이적 시장 기준 가능성 5% 미만, 사실 5%도 좀 높게 쳐준 게 아닐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겨울에는 진짜 정말 많이 빡세죠. 어차피 이 세 선수들은 맨유에 온다고 가정을 해봐도 여름 이적 시장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도 애초에 데려오기 빡센 선수들인데, 근데 지금 심지어 노팅엄, 브라이튼,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주축 오브 주축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 팀들이 팔 가능성이 0에 수렴하죠 사실. 지금 이 팀들도 순위 경쟁 빡세게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이 삭막한 리그에서 진짜 미친듯이 경쟁해야 되는데, 시즌 중반에 주축 선수를 판다? 빡세기도 하고, 그만큼 이적료도 훨씬 더 펌핑이 될 거고.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 기준으로는 많이 빡세지만, 그래도 온스테인이 컨펌한 바로도 맨유 엘리엇 앤더슨에 정말 확실하게 관심이 있고 영입 명단 상단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름 이적 시장 시작되면 엘리엇 앤더슨에게 바로 관심 때리고 이 선수에게 오퍼하고 이럴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냥 맨유는 엘리엇 앤더슨에 대해서는 무조건 달려들 거예요. 일단 온스테인이 예상하기로는 8천만 파운드에서 1억 파운드. 이게 무슨, 아니 이제 무슨 2천억이 개집 이름이야. 몸만 하면 2천억이야. 발레바 1억 파운드, 앤더슨 1억 파운드. 근데 물론 발레바보다는 앤더슨 1억 파운드는 정말 조금은 이해가 되는 그런 가격이긴 하죠. 발레바는 진짜 그때는 집단 관계였어서 제가 1억 파운드 진짜 대가리 깨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근데 제가 그 말 하면서도 융단 폭격을 맞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니 지금 급한 게 맨유인데 얼마든 질러야 되지 않냐, 내 돈 아니다, 그냥 질러 이러면서 진짜 다들 그때 사이비 빠진 줄 알았어. 뭐 일단 앤더슨은 확실하게 여름에 달려들 걸로 보이긴 해요. 그리고 또 앤더슨뿐만 아니라 발레바도 계속해서 맨유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이적 시장 맨유는 확실하게 진심이었고, 제 생각에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기준으로 맨유는 한 8천만 파운드까지는 쓸 의향이 있어 보였어요. 근데 브라이튼 측에서 1억 파운드를 부르면서 딜이 빠그라졌던 거지. 근데 맨유는 지난 이적 시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발레바도 영입 리스트 상단에 두고 있고, 심지어 발레바가 이번 시즌 동기부여 이슈인지 아니면 실력이 뽀록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폼이 개박은 상황에서 이적료가 확실하게 낮게 책정될 건 팩트죠. 근데 이런 이적설들, 발레바든 앤더슨이든 누구든 삼선 이적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게, 맨유 어차피 이번 겨울 그리고 다음 여름 이적 시장 합해가지고 최소 삼선 2명 이상은 사야 합니다. 저는 3명까지도 사도 된다고 봐요. 다음 시즌 어차피 유럽 대항전 나가야 되고 하면 저는 삼선 3명까지도 괜찮다고 보는 주의고, 삼선 지금 맨유 뎁스 봤을 때 이 정도인데, 카세미루 다음 시즌 빠이빠이, 우가르테 당연히 이번 겨울에라도 빨리 나갔으면 하는 선수인데, 일단 전력 외라고 치면 브루노 마이누 삼선에 2명이 남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브루노 4-2-3-1에 공미라든지 아니면 3-4-3 3백 쓴다고 해도 이 선에 놔도 되는 선수죠. 그러면 브루노를 괄호로 놓는다고 하면 삼선 뎁스 봤을 때 마이누 그리고 플러스 알파 2명 혹은 3명까지, 이 정도 뎁스는 채우면 한 시즌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삼선 3명까지도 영입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맨유 겨울 이적 시장 매물은 딱 이 정도고요. 이제 방출도 알아봐야겠죠. 겨울 이적 시장에도 맨유가 정리를 할 수도 있는 선수들이 꽤 있어서 일단 코비 마이누 나폴리 강하게 링크되고 있기도 하죠. 이거는 계속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부터 나왔던 사실이고, 마이누가 출전 시간 없으면서 나폴리 원한다는 것도 계속 언급이 됐던 이야기라. 근데 마이누 너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돼. 너 출전 시간 없다고 해서 지금 출전 시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너가 지금 부상으로 누워놓고 진짜 마이누 너도 너무한다 진짜. 이런 상황에 부상을 당하냐. 다친 건데 쩔수죠 뭐. 저도 그것도 틀린 접근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부상 관리도 선수 능력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부상 관리도 결국 본인이 몸 관리 못하면서 부상이 발생하는 것도 꽤 커서, 그래서 이제 전 진짜 마이누맘이거든요. 근데 정래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르크지, 로마 아마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지금 로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구체적입니다. 해당 소식, 로마의 최우선 타겟 지르크지.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로마가 스트라이커 관련해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정리한 영상 이제 우측 상단에 뜰 텐데 제 과거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이거 소식 보고 진짜 많이 놀란 게 의무 영입 옵션 수락 가능성. 그러니까 일단 6개월 단순 임대하고 이후에 그냥 필수 영입 옵션 넣는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네이션스컵으로 맨유가 1월 말까지 공격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마드도 없고 은베모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로마가 네이션스컵 기간을 기다려준대. 맨유 위해서 맨유가 지르크지 그냥 바로 완전 매각하고 싶어 하니까 의무 영입 옵션 넣어줄게. 심지어 맨유 너네 네이션스컵으로 공격진 빡세잖아. 야 지르크지 좀 쓰다가 줘. 기다려줄게. 로마가 지금 맨유의 의중을 100% 맞춰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지금 나오는 이적료는 한 3천만 유로 이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건 확실하지 않고 대충 나오는 이적료는 3천만 유로 이하. 근데 이 정도만 받아도 감지덕지해요. 지르크지가 애초에 맨유 올 때 그렇게 비싼 이적료로 왔던 게 아니라 맨유에 지르크지가 왔을 때 대충 한 4천만 유로에 왔어요. 4천만 유로. 지금 1년 반 정도 썼고 그거 감가 감안한다고 하면 3천만 유로면 장부의 손해로 적히지 않는 그 정도 금액이라서 그래서 이 정도만 주셔도 자 로마 형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들리는 소식이 지르크지는 일단 로마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 팩트고 이적 시장 되자마자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맨유가 오케이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로마 어차피 제안할 거라 맨유가 지르크지 빠이빠이 오케이 하면 그냥 지르크지는 로마로 특급 배송 그냥 로켓 배송으로 보내드리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 지르크지 로마에 갈 확률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마이누의 나폴리행 가능성보단 지르크지 로마행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황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스트로 말씀드릴 소식이 여러분들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와우 역시 대감독 한지 플릭 역시 가똥님이야. 플릭 감독의 최우선 영입 대상 마커스 레시포드 경 막 그런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레시포드가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스탯 괜찮게 쌓고 이런 거랑 별개로 경기력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영입 빡세지 않을까. 지금 바르셀로나에 레시포드는 선택적 이적 옵션. 바르셀로나가 그냥 레시포드 데려갈게 하면 3천만 유로 3,500만 유로 이 정도 내고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단순 임대ben키로 데리고 있다가 다시 맨유로 보내는 거고 바르셀로나의 선택권이 있었던 상황인데 레시포드 경기력 애매해가지고 아 이거 맨유 다시 반환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찰나에 마티오 모리토발 소식으로 레시포드 완전 영입 노력 한지 플릭 픽이고요. 한지 플릭이 심지어 지금 재계약 관련해서 바르셀로나랑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레시포드 영입 관련해서 바르셀로나 보드진에 좀 더 입김을 넣을 가능성이 크죠. 야 내가 한지 플릭인데 내가 지금 바르셀로나 다시 정상화 시켜놨는데 나 대감독 한지 플릭이 바르셀로나 재계약 해준다는데 나? 딴 거 필요 없어. 레시포드 데려와. 레시포드 완전 영입 데려와. 그럼 재계약해준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레시포드도 지금 맨유에서 주급이 거의 5억이라고 쳐도 바르셀로나에 가게 된다면 어차피 주급 반 이상은 깎을 거고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이적료도 이 정도면은 비싼 편도 절대 아니고 3천만 유로 3,500만 유로 이 정도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레시포드도 지금 바르셀로나 이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아닐까. 자 이렇게 겨울 이적 시장 들어서기 전에 맨유의 영입 명단 같이 알아봤는데 이제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 한 달 동안 이적 시장 빠르게 팔로우 하면서 양질의 소식들 전달드리고 제 사견도 듬뿍 넣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